예, 안녕하십니까. 책 읽는 자유인 채널을 운영하고 있는 이선입니다. 오늘은 2025년 5월 24일 오전 10시 34분입니다. 예, 저는 이제 어제 필사를 하고 야구를 보면서 필사를 하고 LG 트윈스가 어제 극적으로 역전패 위기에서 극적으로 승리하면서 아주 짜릿한 경기를 보여줬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고 어제 마트에서 사다 놓은 멍게하고 참외하고 멍게하고 참외하고 먹으면서 소주를 한잔하고 보니까 뉴스를 보고 나니까 대선 후보 토론을 하고 있더라고요. 대선 후보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이고 그렇게 저렇게 막 비방과 비난과 막말과 정책은 실종된 억지만 난무하는 대선 토론회가 참 실망스러웠어요. 그 전체 다 실망했다기보다는 아주 싸우려고 작정하러 나온 두 사람, 이준석하고 이름도 생각이 안 나네. 김문수. 네, 김문수가 볼 때마다 참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국민들이 저런 모습을 바라는 게 아닌데 정책 토론을 못하고 품위 없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한테 우리가 표를 줘야 될 이유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이재명 대표나 그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제가 보기엔 뭔가 토론을 위한 토론을 하기보다는 저 상대편의 이준석과 김문수의 싸움에 말려들지 않기 위해서 또는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애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정작 자신의 정책 같은 거는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시간이 없었습니다. 참. 왜 저런 구구 집단은 저렇게 한결같습니다. 지금 이준석이나 김문수나 둘 다 구구 성향을 구구라고 해야 되겠죠. 내란 동조 세력 또는 협력 세력, 저 사람들의 태도가 딱 그렇습니다. 폭력적이고 세상을 흙과 백으로만 판단하고 또는 상대방의 약점을 잡아서 어떻게든 물고 늘어지는 그런 식의 정치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자기가 돋보일 생각은 없고 남을 깎아내려서 비로소 자기가 돋보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 오늘은 또 좀 책 일단 먼저 한 권 소개시켜 드릴게요. 괜찮은 뇌과학 책인 것 같은데 조금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만 기대의 발견, 데이비스 롭슨, 이한나옴김 까치 출판사,
우리가 믿는 것은 현실이 된다. 이 책은 우리의 마음가짐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증명하는 최신 과학을 소개하며 더 나은 우리 자신을 봉인해제하는 열쇠가 뇌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예, 굉장히 흥미로워요. 이런 책 굉장히 읽고 싶습니다. 네, 기대의 발견. 책은 근데 뇌에 대해서 공부를 좀 더 하고 나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좋은 책인 것 같은데. 예. 그리고 또 이제 이번에 시간에 공지해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전에 2편을 읽었던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저 책은 내려놓기로 했습니다. 일단 저 책의 내용이 대단히 잘못됐고 저 출판사의 마케팅 방법이 아주 얍삽했고 거기에 속아 넘어간 저도 멍청했지만 뭔가 또 사악한 의도가 보이는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책을 제가 비판한답시고 잘 알지도 못하는데 경제에 대해서 비판한답시고 계속 읽어줘봤자 저 책에 대한 광고밖에 안 된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내가 지금 지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저거 책 괜히 어설프게 읽고 비판했다가 시간 낭비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히 내려놨습니다. 뭐 방송 완벽하게 만들고 싶죠. 네. 뭐든 끝까지 끝내보고 싶죠. 하지만 저런 가치 없는 것을, 가치가 적은 것을 끝까지 계속 끝까지 잡고 있는 건 낭비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책을, 저런 책이 나쁜 의도를 지닌 책이 아닌 정말 진실과 진리를 찾아가는 책을 선택해서 읽자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른 책을 구해왔습니다. 여러 책들을 제가 한 권만 본 게 아니고 여러 책들을 지금 몇 권 샀다고 했잖아요. 돈에 대한 책인데 이번에는 돈에 대한 책 몇 권, 한 3권을 비교를 했었어요. 뭐 비교한 책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이 3권 중에 돈의 철학, 돈의 탄생, 돈의 현재, 돈의 미래, 돈의 심리학, 이 3권 중에 어떤 책이 나을까라고 꼼꼼하게 비교를 해봤습니다. 서평이나 그 책의 저자나 이런 것들을 차례나 비교를 해봤는데 첫 번째로 다 괜찮은 책들인 것 같아요. 다 괜찮은 책들인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그래도 이 책을 골랐습니다. 이 책이 가장 보편적인 돈에 대한 생각, 경기에 대한 교양을 쌓을 수 있게끔 지어진 것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 한국분이 쓰셨어요. 돈의 철학, 임성민 지음, 다산북스에서 나왔는데 이제 왜 그들만 부자가 되는가 저 책을 보고 제가 그때 무슨 칭찬 하는 그런 내용들을 쭉 읽어 들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창피해요. 제가 그래서 저 책 저거 새 책으로 샀거든요. 돈 아깝게 쓰리 19,800원이었는데 출판사에 간단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별점 장사 이제 그만하시라고. 예. 근데 이 책은 제가 좀 철저히 진지하게 검색을 해보고 사전 검열을 좀 해봤기 때문에 조금
안심이 됩니다. 좋은 내용인 것 같아요. 진정한 경제적 자유를 위한 궁극의 물음, 돈의 본질과 돈의 가치관을 탐구하다. 임성민, 지은이 임성민,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및 동대학원 무역학과 경영학 석사,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으며 70년대 말 울산 해운에서 중동 지역 주재원으로 근무했다. 1987년 한신대 교수로 부임해 27년 동안 국제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현재 한신대학교 명예교수이다. 그는 한국해운물류학회, 한국무역학회, 한국국제상학회, 한국무역상무학회, 한국중재학회, 부자학연구학회 등에서 활동했으며 저서로 국제운송론, 물류관리론, 무역영어 등 7개의 학술서, 부자학 등 7권의 책, 30여 편이 넘는 논문을 국내외에 발표했다. 저자는 지난 30여 년 동안 2천여 권이 넘는 참고도서와 240여 권의 심층도서를 탐독해 돈과 삶의 관계를 연구했으며 이를 주제로 전국 30여 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강의를 하여 수많은 수강생들의 삶을 변화시킨 인생 강의로 열렬한 지지를 얻었다. 저자는 인간의 이해가 철학의 한 장르라면 돈의 철학이야말로 삶을 관통하는 진정한 철학이라 역설하며 돈에 대한 철학이 부재한 시대에 돈으로 혼란을 겪는 많은 사람들을 선도하려고 한다. 또한 삶의 방향과 목적에 대한 통찰과 이 풍진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지혜를 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서문이 있고 목차가 있는데요. 서문, 프롤로그, 목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균아 잠깐 내려와. 본격적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북 돈의 철학 시작하겠습니다. 서문. 돈을 알면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 33년 전에 게오르그 짐멜의 돈의 철학을 읽다가 중도에 책을 덮고 말았다. 너무도 난해하고 재미가 없어서였다. 주제와 제목이 흥미로워 기대를 품고 책을 손에 잡았지만 도통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었다. 돈에 대한 책이 이래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한번 쉽게 읽히는 돈의 철학을 써보기로 결심했다. 난해한 논리를 걷어내고 읽으면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책을 쓰고 싶었다. 나는 무명의 경영학도이다. 따라서 철학이라는 제목이 좀 부담스러웠다. 그러나 고교 시절 국어 교과서에 실린 김진섭의 수필 생활인의 철학에서 철학은 철학자들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글을 떠올리면서 용기를 냈다. 더욱이 철학을 체계적으로 배우지 않은 사람도 철학이 가능하다는 전문 철학자들의 역설에 힘을 얻었다. 여기 주 표시가 있습니다. 철학은 스스로 깨닫는 학문이다.
그러므로 철학을 하기 위해서 구태여 대학의 철학과에 입학할 필요도 없다. 인간에 대한 연민과 자연의 신비에 대한 경외감, 그리고 현실에 대한 안타까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나 철학자가 될 수 있다. 철학은 평범한 사실을 보고 놀라움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의 학문이다. 놀라움 외에도 의문, 슬픔, 불안, 두려움 등 모든 감정이 철학의 출발이 될 수 있다. 엄정식. 이분이 뭔가 자신의 전공 외에 철학이라는 이름을 자신의 저서에 담으니 부담이 많이 되는 모양입니다. 네. 나는 엄밀한 철학적 토대를 닦음이 없는 이른바 에세이스트 통속 철학자의 자격으로 이 책을 썼다. 좀 솔직하신 것 같습니다. 네, 내 나이 70이 넘었다. 그러면서 옆에 한자로 고시라고 써놨습니다. 온갖 삶의 풍파를 직접적으로 겪고 보고 듣고 느끼면서 오늘에 이르렀다. 세상과 사물을 바라보는 안목도 있고 나름대로 통찰력도 있다고 자부한다. 또한 책 읽기를 좋아해 제법 많은 책을 읽어 지평도 넓혔다. 비록 철학을 훈련받지 않은 경영학도이지만 돈의 철학을 쓸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자위하며 지필에 임했다. 이 책은 돈의 본질을 탐구한다. 일찍이 진메리 시도했지만 국소수의 전문학자만 읽을 수 있는 난해한 책이 되고 말았다. 난해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분석하고 서술하려고 노력했다. 이 책은 나의 독서, 사색, 통찰, 관조의 결과물이다. 돈에 대한 나의 사유를 펼칠 것이다. 나의 사유를 사람들과 공유하고 그들의 삶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책이다. 책은 무림지기, 재미, 교양, 감동, 재미의 가로 열고 흥미, 교양의 지식, 감동의 교훈이 있어야 한다는 명제를 염두에 두고 그에 부응하기 위해 고심했다. 지루한 관념론을 버리고 구체적인 경험론, 유물론적 접근법을 취했다. 읽으면서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는 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몽테뉴의 수상록을 읽은 니체는 몽테뉴 같은 분이 글을 써준 덕택으로 이 세상에 사는 즐거움이 더 많아졌다고 말했다. 나도 이 책이 그런 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 철학은 현실 인식에서 출발하여 그 인식을 토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철학의 과제이며 대상이다. 돈은 현실적인 문제이며 이 시대에 진정으로 필요한 철학의 주제라고 믿고 가장 세속적인 돈을 철학으로 끌어들여 해부해 보았다. 우아한 철학은 아닐지라도 이보다 중요하고 흥미로운 철학은 없을 것이다. 돈은 아주 훌륭한 철학의 대상이다. 그러나 돈은 파악하기 힘든 대상이다. 돈은 천변만화의 카멜레온이다. 지금까지 돈의 속성을 명쾌하게 파헤친 저작은 거의 없다.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면서 이 책을 읽을 것이다. 그러나 이 책도 독자들의 욕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돈은 한 권의 책으로 시원하게 파헤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다. 이 책은 돈이라는 거대한 건물의 한 모퉁이에 벽돌을 한 장 쌓아 올리는 역할에 그칠 것이다. 전체적으로 좀 겸손하신 분 같아요. 네. 공자는 수리부작 있는 것을 그대로 기록할 뿐 새롭게 지어낸 것은 없다고 했다. 안한존자는 항상 여시함은 이와 같이 들었다로 경전의 서두를 장식했다. 이 책도 수리부작 여시함은의 결과이다. 모두가 보고 듣고 읽은 것들이다. 그러나 공허한 글로 독자들의 귀중한 시간을 빼앗지 않기 위해 메시지가 있는 내용을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 책은 난해하지 않은 방법으로 돈을 탐구, 분석, 서술하는 철학적 에세이다.
나의 삶에서 느껴온 돈에 대한 문제의식과 철학 및 사상을 담아낸 책이다. 이 책은 2010년 경영학자가 쓴 돈의 철학으로 처음 세상에 선을 보였다. 책을 읽은 후배 삼성경제연구소 전무가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책이라며 대학에서 교양 과목으로 강의를 하라는 적극적인 권유로 돈과 삶으로 제목을 바꿔 오랫동안 돈과 삶이라는 오프라인 강의를 하였고, 수많은 학생들의 마음가짐과 생활태도 그리고 삶 자체가 달라졌다는 리포트를 읽으면서 느끼는 보람은 내 삶의 기쁨이었다. 아직 생생하고 팔팔한데도 나이를 이유로 이처럼 많은 젊은이들의 삶에 큰 도움이 되는 강의를 못하게 되어 몹시 아쉬워하던 중에 마침 이 책이 스테디셀러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본 다산북스와 인연이 닿아 10년 만에 다시 돈의 철학으로 출간하게 되었다. 좋은 콘텐츠임에도 마케팅의 부재로 그동안 빛을 보지 못한 이 책이 돈의 철학이 부재한 이 시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멘토가 되어 주었으면 좋겠다. 돈의 철학은 돈에 대한 갖가지 삶의 이야기를 통해 돈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돈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천태만상의 다양한 인간의 행태를 조명해본 책이다. 우리 삶에 돈이 차지하는 위상을 천착하여 인간과 돈의 관계를 순화시키기 위한 책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 한 권의 책을 읽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를 맞는다. 바라건대 이 책이 그러한 책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이 책이 돈에 대한 지혜를 찾을 수 있는 디딤돌이 되고 돈에 대한 마음의 병을 해소하여 살아갈 용기를 주고 나아가 영혼을 충만하게 해주기를 소망한다. 2020년 3월 임성민. 전체적으로 처음에 서문을 읽어보니 담담하게 하지만 겸손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자신의 역작이라고는 자신감 같은 걸 내비쳤습니다. 자, 프롤로그. 돈과 삶의 지혜를 찾아서. 돈은 교환의 매개 수단으로 탄생했다. 그러나 돈은 탄생할 때부터 막강한 권세가 되어 인간 세상을 지배해왔다. 돈은 수단 이상의 것이다. 진멜은 수단이 목적으로 상승한 가장 완벽한 예가 돈이라고 규정했다. 수단이 목적으로 상승한 가장 완벽한 예. 아닙니다. 여전히 돈은 수단입니다. 목적이 될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니체는 세상이 신을 위하여에서 돈을 위하여로 바뀌었다고 개탄했다. 그럴만도 하죠. 네. 돈은 이제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의미와 방향을 결정하는 하느님의 경쟁 상대가 된 것이다. 그렇죠. 요즘에 하느님이 아니고 건물주님, 하느님 위에 건물주님 이러잖아요. 돈이 인간의 삶, 심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상외로 크다. 돈은 인간과 세상을 완벽하고 독특하게 표현한다. 스피노자 (가로 열고 1632년에서 1677년) 스피노자는 돈은 모든 것의 축소판이라고 규정했다. 매일 뉴스를 보라. 돈과 얽힌 사건들이 대부분이다. 온갖 사건의 뒤에는 돈이 도사리고 있다. 수시로 쇠고랑을 차고 고개를 숙이는 사람들이 TV에 등장한다. 돈은 생과 사를 좌우하는 권세로 자리 잡았다. 우리의 삶에서 돈이 점하는 비중이 막대한데도 우리는 대부분 돈을 알지 못한다. 돈을 바로 알 수 있는 교육도 없다. 돈이 인간 위에 군림하는 병폐를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황량한 사막길 내지는 험난한 징창길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돈의 본질과 개념을 파악하고 정립할 수 있는 돈에 대한 탐구, 즉 돈의 철학이 필요할 때다. 전문 철학자들은 철학이 철학자나 철학 자체에 대한 지식이 아니고 철학적 사고력이라고 말한다. 철학에는 전제도 재능도 필요 없고 오직 진지한 사색만이 필요하다. 빈델반트 가로 열고 1848년에서 1915년 가로 닫고의 말이다. 좋은 말이네요. 철학에는 전제도 재능도 필요 없고 오직 진지한 사색만이 필요하다. 좋은 말입니다. 사유 능력을 타고난 인간은 태생적으로 철학적이다. 철학은 삶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주 표시가 있습니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생각하는 것이다. 그러나 타인의 생각을 참고한다. 철학은 그 무엇을 탐구하는 것이며 기존의 내용에 대한 새로운 문제의 제기이다. 철학은 이미 주어진 지식에 대한 반성이다. 철학은 경험적 자료에서 출발한다. 지혜 또는 지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철학하는 정신의 근본이다. 물음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 철학이다. 철학은 의문이다. 가로 열고 후지사와. 네, 이 말 역시도 좋은 말입니다. 네, 지혜 또는 지식에 대한 뜨거운 사랑이 철학하는 정신의 근본이다. 네, 동의합니다. 네. 러셀 가로 열고 1872년에서 1970년. 러셀은 철학을 세상에 대한 하나의 종합적 소견으로 정의했다. 철학은 인간, 세상, 사물을 탐구한다. 그래서 우리 삶은 철학 아닌 것이 없다. 돈을 벌고 쓰고 돈에 웃고 웃는 우리에게 돈은 훌륭한 철학의 대상이다. 우리는 철학을 통해 지식이 아닌 관점을 배운다. 관점은 행동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돈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행동이 달라진다. 관점에는 정신적 틀이 필요하다. 정신적 틀이 철학이고 가치관이며 인생관이다. 인간과 사물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을 가지고 있는 이상 모든 생활인은 특유의 인생관과 가치관, 즉 통속적 의미의 철학을 가질 수 있다. 철학의 목적은 바람직한 인생관과 가치관을 수립하는 데 있다. 이 책 돈의 철학은 돈에 대한 가치관, 즉 바람직한 금전관, 가로 열고 재물관의 정립을 돕기 위한 책이다. 철학은 삶에 대한 반추이다. 돈의 철학은 돈에 대한 반추이다. 돈의 다양한 측면을 되새겨 보는 책이다. 철학은 단순한 지적 만족이 아니라 인간과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엔진이다. 철학은 개념적 유의가 아니라 시대의 불행을 치유하기 위한 지침이어야 한다. 호적 가로 열고 1891년에서 1962년 가로 닫고. 호적은 철학이 외면당하는 이유는 현실 문제를 다루지 않기 때문이며 다룬다 해도 추상적인 사변 철학으로 끝나고 만다고 지적했다. 자, 일로와. 하나, 둘, 옳지. 알았다. 아이고 이놈아. 아이고. 인생의 절실한 문제를 근본에서부터 생각하여 해결을 찾는 것이 철학이라고 정의했다. 돈의 철학은 인생의 절실한 문제, 즉 돈의 해법을 찾으려는 책이다. 정에 앉아. 철학은 현실의 심층을 응시하고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추구하며 계몽을 목표로 한다. 철학은 홀로 빛을 본 사람이 아직도 어둠 속에 묶여있는 우매한 이웃에게 떠드는 설교요 법문이다.
나는 감히 이 책을 돈에 대한 나의 설교요 법문으로 규정한다. 철학자는 자기의 사상을 보여주고 독자들이 자기와 같이 생각할 것을 소망한다. 철학자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을 바꾸려 한다. 나도 이 책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돈에 대한 생각을 바꾸기를 희망한다. 철학은 불편함을 편안함으로 전환시켜 우리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도 있다. 철학은 삶에서 만나는 문제를 하나의 시각이 아닌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철학은 지혜를 찾는 것이다. 철학은 지혜로운 삶을 살게 해준다. 지식은 철학을 통해 지혜가 된다. 다른 학문은 객관적 사실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만 철학은 그러한 정보들이 지니고 있는 의미 혹은 가치를 규명하고 지혜로 전환한다. 지혜는 불가에서는 법, 도가에서는 도라 한다. 철학을 한다는 것은 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스피노자의 말이다. 돈의 철학은 돈으로 사는 방법을 배우는 책이다. 돈에 대한 지혜를 찾으려는 책이다. 돈에 대한 지혜란 돈을 지혜롭게 지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혜는 자아의 인식에 근거한다. 철학은 인식을 문제로 삼는다. 인식이란 느껴서 판단하는 것이다. 이 책은 우리가 돈을 어떻게 인식하고 어떻게 인식해야 하는가를 탐구한다. 돈의 본질을 파악하여 돈의 개념을 건설적으로 정립해 보려는 것이다. 철학은 사물 자체와 사물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것이다. 이 책은 돈 자체와 함께 돈과 인간의 관계를 탐구한다. 돈을 축으로 인간, 삶, 세상을 들여다보려는 것이다. 철학할 때는 개념을 전환시키는 것이 문제의 해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책은 돈의 개념을 전환시켜 돈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 철학적 훈련이 잘 된 사람은 명백한 기준을 가지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 또 무엇이 아름답고 추한지 판단할 수 있는 일관된 기준을 가지고 있다. 철학은 우리들의 정신세계를 혼란으로부터 구해준다. 돈의 철학은 돈으로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구하려는 책이다. 사람들이 돈에 대해 건강한 태도를 취한다면 많은 사회적 병리 현상들이 사라질 것이다. 돈은 쉽게 논의되는 주제가 아니다. 돈은 왠지 말하기가 껄끄러운 대상이다. 그렇지만 사람들은 항상 돈을 생각한다. 돈은 무엇인가? 왜 우리의 삶을 돈이 지배하는가? 돈이 뭐기에? 돈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돈을 벌까? 돈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돈을 쓸까? 각자가 처한 여건에 따라 의문도 다르고 그 대법도 다르다. 이 책은 돈은 무엇이며 왜 필요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책이다. 다시 한번. 이 책은 돈은 무엇이고 왜 필요하고 어떻게 써야 하는가를 생각해보는 책이다. 돈의 이모저모를 파헤쳐 돈에 얽힌 인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조명해 볼 것이다. 돈은 우리의 중요한 관심사이며 삶을 조명할 수 있는 요체이다. 돈의 개념을 건설적으로 정립하여 독자들과 공유해 보려고 한다. 돈에는 엄청난 힘이 내재되어 있다. 돈이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고 있다. 돈은 인간의 모든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 돈은 인간의 삶에서 수단이자 목표가 된다. 돈은 세속적이며 대중적인 주제이다. 이 책은 사변적 서술을 지향하고 우리 주변의 인물과 사건을 중심으로 돈을 추적해 볼 것이다. 돈의 참모습을 추적하여 돈에 상처받은 인간의 심경을 다독이고 돈을 섬기는 주인이 아니라 자유롭게 부릴 수 있는 하인, 가로 열고 수단으로 만들려는 시도이다. 좋네요. 이 책은 돈에 대한 나의 그림이다.
사람들이 돈을 제대로 볼 수 있도록 돈의 참모습을 보여주려 한다. 이 글을 보고 떠오르는 생각들은 사람마다 다 다를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어떻게 하라는 권고보다는 독자들이 각자 성찰하면서 자기의 기질대로 끌리는 삶을 살도록 하나의 이정표를 제시할 것이다. 내가 이러이러한 삶이 좋다고 해도 절대적인 것이 되지 못한다. 독자들은 각자 구미에 맞는 그림을 선택하고 또한 각자가 나름의 그림을 그리기 바란다. 이 책은 돈에 대한 나의 사유와 관조의 편린을 집성한 것이다. 돈에 대한 내 나름의 해부이며 통찰이다. 진멜의 책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시작한 책이므로 추상적, 관념적인 서술이 되지 않도록 애를 썼다. 재미, 지식, 감동을 염두에 두고 썼다. 이 책에는 내가 살아오면서 보고 듣고 읽고 겪고 느낀 것들 가운데 사람들과 공유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가 담겨 있다. 사람들이 인간과 세상을 이해하고 삶을 긍정하게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많은 사람들에게 지혜를 옮겨 살아갈 용기를 주고 따뜻한 마음의 양식이 되어 영혼을 충만하게 하는 전령사를 목표로 했다. 이 책은 돈에 대한 여행자이며 안내인이다. 돈에 상처받은 인간의 감성과 이성을 다독이고 돈의 주인이 되기 위한 책이다. 근면한 빈자에게는 희망과 용기, 게으른 빈자에게는 각성과 분발, 선량한 부자에게는 긍지와 자부심, 악독한 부자에게는 반성과 회개, 건실한 중산층에게는 안도와 평안을 주는 길잡이가 되었으면 좋겠다. 멋진 말이네요. 고민을 참 많이 하면서 쓰셨을 것 같네요. 철학은 세상을 직접 바꿀 수는 없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행동의 기초를 열어준다. 철학은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목표로 한다. 이 점이 철학의 매력이죠. 종교도 사실은 이게 목표로 돼야 되는데 오히려 종교는 구속이 되어버리니 사람을 구속시켜버리니 솔직히 말해서 신을 믿는 종교 모두 그렇잖아요. 그 종교들도 정말 높은 수준 단계에 이르면 자유를 찾기도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너무 극소수라 실질적이지 못하고 제가 보기엔 불교가 유일하게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목표로 하는 종교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때까지 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이 책으로 돈의 암호가 풀려 돈으로 억눌린 마음이 자유로워지기를 기대한다.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 삶의 지혜를 터득하길 희망한다. 이 책이 인간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조그만 계기가 될 것을 소망한다. 아이고, 용기를 좀 주려고 많이 작가님이 서문과 프롤로그에 썼는데 저도 사실 돈에 조금 뭐랄까 치이면서 살고 있지요. 지금 부족하니까 그 관련 이런 저의 마음가짐이 이 책을 읽고 얼마나 바뀔 수 있을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차례인데요. 차례에 큰 제목만 읽고 저 밥을 좀 먹어야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11시 15분이 다 돼가거든요. 밥을 먹고 다시 돌아와서 책을 읽는 것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1부 돈 1장 돈이란 무엇인가 2장 어떻게 돈을 벌고 쓸 것인가 3장 천의 얼굴 돈 제2부 우리의 삶을 좌우하는 돈
제1장 가난, 2장 검약, 3장 부자, 4장 사치, 5장 부패, 6장 횡계, 7장 오박, 8장 유산, 9장 자선. 제3부 돈과 삶, 1장 돈과 욕망, 2장 돈과 성공, 3장 부귀, 4장 돈과 행복, 5장 어떻게 살 것인가, 에필로그 어떻게 살 것인가의 답을 찾아서. 참고 문헌.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 문헌을 쭉 보고 있는데 다 한글로 소개시켜 되어 있어서 좋습니다. 다른 책들 보통 번역된 책들은 참고 문헌을 보면 뭐 다 영어로 돼 있고 모르는 책들만 잔뜩 들어 있어서 거의 쓸모가 없었잖아요. 제가 이 참고 문헌을 일부러 좀 유심히 찾아봤는데 굉장히 한글로 다 돼 있고 아마도 다 번역된 책들만 이렇게 소개가 돼 있는 것 같아요. 대단히 많은 책들을 참고 문헌으로 사용했네요. 예. 자, 제1부 도는 밥을 좀 먹고 와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